폭우나 녹조, 수질오염 등 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수문을 열어야 하지만 낙동강의 많은 보가 그러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중류에 설치된 달성보입니다. 정부는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 개방으로 생기는 변화와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인데요.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호 개방 자체를 보호 철거에 대한 어떤 사전 절차로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보호 개방이 보철거를 전제하지 않고 또 이제 무리용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이제 보호를 개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풍부해진 물로 누려온 편리함과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방으로 인한 회복 효과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방을 한다고 해서 뭐 수질 개선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를 개방한다고 해서 녹조가 안 생긴다 절대는 아닙니다. 작년이가 그작년이가 그 개방을 해보니까 그 개층이 굉장히 쌓이고 어패류 같은 경우가 그 물이 빠지면 어패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거기서 말라졌고 거기 막 그 폐사되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달성보는 오랜 시간 개방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초에 저희가 이제 달성보를 이제 완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3m까지 내렸었는데 실제로 완전 개방해서 유지했던 기간은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는 안 했는데도 아무래도 그쪽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뭐 또 이거 전파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낙동강의 짧은 실험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강의 자연성 회복은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금강도 낙동강처럼 4대강 공사와 보로 인해 강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강을 보러 다닌 김종술 기자. 금강을 취재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운하 이야기 막 나올 때 강의 대운하가 되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걸 떠나서 그냥 지역 기자로서 기록을 좀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강을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날을 강에서 보내며 강의 변화를 관찰했던 그는 4대강 공사와 보로 인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2012년도 10월부터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어요. 이 아래쪽에 백제보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한 10일간 지속돼서 규모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집단 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녹조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면은 거의 고무장갑이라고 할 정도로 시퍼렇게 이렇게 녹조가 피었었고 거의 생명체라고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적막했고 물은 그냥 녹조물로 가득했고 강바닥은 파헤치면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만 가득했고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의 강이 됐었죠. 이는 비단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대강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픈 강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3개의 보가 모두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차례로 수문을 들어올린 금강은 3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매일 강에 나와보는 김종술 기자. 이거 발자국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게 아마 너구리 종류. 너구리나 삭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삭은 좀 가벼워가지고 발자국 이렇게 많이 안 찍히고, 이건 너구리 좀 무거운 애들 이렇게 많이 찍히고. 고라니 새끼도 왔다 갔네. 새끼. 모래톱에 남겨진 숱한 발자국은 다양한 생명들이 다시 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작죠? 말해줍니다.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거. 누가 맨발로 다녔네. 이 어른은 아니고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엄지발가락부터 맨발로 이렇게 걸은 형태거든요. 신발로 걸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맨발로 걸었던 것 같아요. 새들도 돌아오고 물고기들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오고, 말 그대로 이게 강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드러났던 강바닥은 너무 처참했거든요. 시커먼 뻘, 그리고 악취가 엄청나게 나왔죠. 왜냐하면 뻘이 오랫동안 쌓여있다 보니까 심한 악취,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 왔어요. 그랬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뻘은 계속 씻겨 나갔어요. 씻겨 나가고 이렇게 풀밭으로 변하다가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모래를 가져오고 했던 거죠. 심한 악취를 견디며 기다린 끝에 더러운 펄은 흐르는 강을 따라 점점 사라지고 고운 모래만이 남았습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강은 스스로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금강의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강바닥을 휘젓자 나타난 작은 생명들. 살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이게 여기에 있던 제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제첩이에요. 이런 제첩들이 이렇게 발에 걸려서 나와요. 이 주변에 모래 질도 좋아졌고 깨끗해졌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만 따라서 잡은 제첩이잖아요. 공주보, 백지보 수문이 열리고 이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건데, 이 아이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보의 수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는 거고, 다시 닫혀서 고이면은 이 아이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고. 맑아진 강물과 돌아온 모래는 다시 생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질로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수문 열리고 나서부터는 녹조는 싹 사라졌죠. 녹조가 피면 국가에서 조류경보를 발령해요. 그게 120일, 100일 막 이렇게 발령이 됐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50일로 줄어들고 2019년도에는 0이 돼요. 작년에 조류경보제 단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어요. 금강에서. 올해도 한 번도 발령 안 됐어요. 그거 아예 극과 극이라는 거죠. 김종술 기자는 금강의 이 모든 변화를 강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4대강의 보호 개방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생태계, 지하수와 물 이용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요. 4대강 전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며 그 결과는 모두 공개됩니다. 보호 개방 후 3년간 계속해온 금강의 수질 조사는 결과가 어떨까요? 완전 개방 기간이 길었던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녹조가 감소를 하고 화상 퇴적물에서 모래 함량이 증가하고 유기 물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특히 기상수문 조건이 평이했던 19년도의 경우에는 완전 개방된 세종보, 공주보에서 예년 대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보호 건설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강은 보호 개방으로 녹조가 95% 감소한 반면 보호를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오히려 녹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